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뚫리는 것만큼 큰 요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새로운 도로가 뚫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37년간 끊어져 있었던 서초대로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하고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호재와 맞물려서 새로운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라도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 볼게요. 요즘 그 부동산 경기 훈풍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집값이 높은 거 아닐까? 고점을 잡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일단 지금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키워드라고 한다면 전셋값의 네. 고공행진, 미친 전세에서 지친 전세로 돌아선. 그래서 네. 이제 전셋값이 워낙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집을 사는 게 좋냐라고 네. 해서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위치 좋고 이런 부분이 좋냐, 아니면 그래도 새 아파트가 또 단지가 큰 이런 부분이 좋냐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그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전세인 것처럼요. 네. 구매력으로 따졌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 분양 시장입니다. 그랬을 때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또 강동, 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면 새 아파트 재건축돼서 나오는 이런 아파트들 때문에 9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르는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사실 이 분양 열기가 가장 핫하다. 그러면 이 분양 열기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이 부분이 연속되되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실제 사고 싶지만 네.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고 좀 가격이 높다 생각하면요, 그 바로 밑에 단계를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폭이 넓게 지배하거든요. 예를 들어요. 예, 그래서 새 아파트 근처에는 좀 노후된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실속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새 아파트에 분양 가격이 높은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 근처에 함께 반영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는 게 더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새 아파트에는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차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 나오는 이 수요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조금은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흡수되면서 그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오르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 단지인데요. 네. 제가 그 11평 대지 지분 12.8평인데 그걸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네. 그런데 요게 향후에 상동 기지도 개발되고 여기 상계동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해요. 네.
네, 그래서 향후 가치가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근방에 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상계동 상계주공 8단지를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셨고, 예, 꼼꼼하게 지금 말씀 주신 게 11평짜리 대지 지분이 12.8평짜리를 구입을 하신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는 향후에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원역 근처에 창동 차량 기지가 개발이 되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금 투자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잘 하셨고요. 제가 이제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시장부터 따져야 됩니다. 어떤 시장이면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키워드는 전세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매매 금액이 얼마라면 지금 전세 금액이 얼마인 전세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집값이 산정되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여기처럼 노원구 특히 이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 그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전세금이 올라가면서요 매매 금액도 올라서준 이런 부분 영향력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역적인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묻어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어느 영향력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지금 그 아까 차량 기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5%에서 10%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좀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약간은 반영이 됐는데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선다, 착공에 들어선다. 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에 조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이런 그 개발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5%에서 10%가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이제 8단지고요. 예, 자, 이게 이제 10평대인 소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항상 재건축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대지 지분이 이제 12.8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통상적인 이 재건축에서 대지 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따졌을 때 조합원은 어떤 이익이 나오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지금은 그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분제냐 도급제냐 두 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도급제에서 시공비를 많이 주는 경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지분제로 해서요. 참여했을 때 무상 지분을 얼마 주느냐를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선정이 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통상적인 그 무상 지분율에 대한 부분으로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한다면 130%에서 많게는 예전에 이제 160%까지 갔는데 그렇지 않고 한 150% 안쪽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은 이제 일반 지금 현재 그 추가 분담금은 거의 한 25평을 받게 되면 한 1억 7,500을 내더라고요. 일단은 항상 예정치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딱 반만 믿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더 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계산 방식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130%를 무상 지분율을 한다고 지금 가정을 할 경우에 예, 이 12.8평의 대지 지분은 대략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한 16평에서 17평형 아파트를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세가 11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한 2억 3천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2억 3천 나누기 한 17평이나 16평을 나눴을 경우에 평당 뭐 한 1,300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추산해야 되냐면 이 근처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평당 금액이 얼마인데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얼마짜리가로 변해질 것이냐를 계산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조합원에 대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억 3천 되는 거고 24평을 받았을 경우에 한 1억 7천을 계산을 해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평당 1,000만 원에서 대략 한 뭐 평당 한 1,700 정도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내가 향후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즉 지금 1억 7천을 내고서 24평 받았을 때 시세가 그대로 그 추가 분담금 낸 정도로 해서 머무를 것 같으면은 이익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평당 금액이 2천만 원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계산을 하면서 또 예정치를 갖고 이 정도는 충분히 조금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를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뭐 예. 어떨 때는 빠르면 이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그 가격이 꾹 차서 오를 때가 있고요. 사업 시의 인가, 관리 처분 이런 단계마다 내가 예측한 가격이 조금 미리 올라설 수도 있고 나중에 올라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필요할 때는 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분 좋게 보유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거시적인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 창동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이 앞두고 있으니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때 그때를 두 개가 전부 다 어떤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가격 요건이 되니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삼고 빠져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막연하게 너무 그냥 끝까지 그 가져가실 입주 때까지 필요는 기다릴 없어요.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요? 입주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지금 금액 구조로 봐서는 조금 그렇게 썩 큰 이익을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예, 적절한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도요. 예를 네. 들어 뭐 내가 2배 벌었어라고 했는데 20년 만에 2배 벌었어라는 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 만에 얼마 벌었어라는 게 가장 투자적인 관점이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 선택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 사업 단계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일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요, 가락 시형 아파트 지금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네. 가락 시형 아파트 지금 헬리오 시트로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형을 분양받아서 좀 차익이 나면 팔고 싶고요. 네. 거기 아니면 또 행당동 서울숲 자이에서도 분양한다고 그래요. 네. 거기도 받고 싶고, 성남에서 이래 신도시 옆에 신흥 주공 아파트가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 중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 어디를 제가 선점을 해서 분양을 받으면 차익이 좀 좋게 나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 지역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네. 자, 지금 이제 이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세 군데를 딱 찝으셨어요. 네. 자,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하고 네. 저쪽 그 행당동 네. 서울숲 자이 행당 네. 6구역이죠. 이제 그쪽을 이제 보셨고 또 그 성남에 있는 그 신흥 주공을 보셨어요. 네. 자, 항상 이 아파트잖아요. 네. 이 아파트라는 그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냐 하면은 우선은 초기 단계에서 입주 단계에서 얼마만큼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느냐가 물론 첫 번째 단계지만요. 네. 미리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그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 인기도 좋고 꾸준히 거주를 원하는 그런 지역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세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조금 가장 이렇게 평가가 낮은 것부터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멀리 한다면 네. 사실은 성남에 있는 그 성남 주공 아파트를 네. 조금 생각해서는 조금 멀리 그 벗어내야 돼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실흥 주공도 사실 입지적으로 면에서는 괜찮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위례 신도시 근처잖아요. 네.
자, 근데 이 위료 신도시 안에서도 이 그 네. 거여동이나 이런 쪽에 중심 상권하고 갇혀 있는 그런 그 아파트 단지하고 이 하남이나 성남이나 이런 쪽에 조금 중심 상권하고 멀리 있는 단지하고 이미 벌써 시세 차익이 벌어져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신흥주공은 또 이런 외곽에 속해 있는 그 성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썩 큰 메리트는 없다. 물론 성남시까지 안에서는 좀 주목받을 만하지만 항상 외지에서 봤을 때는 강남 분도 좀 살고 싶어 하고 또 이 근처에서도 좀 수준 있는 분들도 자꾸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좀 낮게 봤고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행당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 아파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인기도 측면은 굉장히 뛰어나는 거는 맞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만 해더라도 지금 노후된 아파트의 그 어떤 거주비, 또 그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후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 편차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어느 중서민이라든지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분들은 굳이 새 아파트를 선호 안 하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올라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그 다음으로 밀고요. 지금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지역적으로 보나 또 단지 규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락시형이 단연 좀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지금 18평 정도를 소형으로 보고 계신데 네. 지금 여기에 이제 소형평이 굉장히 많이 그 공급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일반 분양하면서는. 그래서 네. 요것보다는 한 네. 24, 5평짜리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 일단 이 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높게 될 텐데 왜냐하면 아파트가 자리 잡았을 때 네. 단지 규모가 1000세대냐 또 몇천 세대냐인데 여기는 이제 10,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소위 그 거주민들에 대한 어떤 모든 혜택이 다 누려질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는데 가장 이 그 선호하는 그 평형은 25평대 그리고 33평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임대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듯 하지만 시세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0평대를 더 선호할 것이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가락시형의 20평대를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조금 선택을 하시라는 거. 물론 이제 가격적인 내 수준에 맞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행당이라든지 신흥주공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선택을 한다면 행당 정도는 선택을 같이 해도 되는데요. 신흥주공은 조금은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내고 그러고 나서 두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살펴보셨던 매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가락시형 쪽을 가장 유망하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대표님이세요? 저는 진행자고요. 제가 네, 한번 네. 듣고서는 대표님 연결해 드릴 거예요. 네, 저는 인천 송도 롯데캐슬 네. 여기 한 3년 보유한 지가 3년 됐는데 그 미래 전망이 좀 어떤 건지 언제 매매하면 좋을 건지. 네. 자, 그 향후 전망을 저희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좀 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목소리만 들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그 인천 송도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거주는 좀 따로 인천 강화에서. 강화에서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네. 자,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송도의 역할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자유경제구역으로 인천에선 세 군데죠. 이제 영종도하고 청라구역하고 이렇게 그 송도구역 세 군데로 했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얘기는 그래요. 여기에 이제 경제특구로 만들어서요. 많은 그 외국에서의 어떤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도시를 조금 신도시화로서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영종도라든지 청라라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많이 예상보다는 상쇄됐고, 그나마 송도 같은 경우가 많은 기업들 유치라든지 대학교 또 의료시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즉 인천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강남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이라든지 외국에서의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건 지금 포스코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국내 업체들이 많이 입주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어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에 부응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송도가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단연 교육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롯데캐슬이 아마 그 연대 국제 캠퍼스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상복합이고요. 자, 이런 그 부분에서 지금 센트럴파크나라든지 인천대 입구역 이쪽하고의 어떤 그 교육 환경 또 이 자체의 교육 환경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곳에 대한 집값은 그래도 충분히 유지된다라고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3년 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옆에 캠퍼스타운역에 또 입주할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위치가 여기거든요. 지금 롯데캐슬이. 자,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준비되고 있는 이런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곳저곳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송도라는 지역이 2020년까지 계획된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 안쪽으로는 꾸준히 이런 공급량이 들어오면서 사실 지금 3년 차인데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신축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거주를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눈이 신축 새로운 것들에 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그냥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도 이 송도가 괜찮기 때문에 많은 인구의 유입에 대한 효과를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 수준인데 중요한 건 전세 비율이에요.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전세 비율이 서울 중심부 같은 경우는 지금 75%, 80%까지 가 있거든요. 전국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비율이 70%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전세 비율을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65%에서 70% 사이예요. 자, 그런 전세 비율을 갖고 매매 금액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사실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작은 평형이 아니라고 보여요. 42평. 42평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도 지금도 꾸준히 30평대나 20평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당 금액도 틀리거든요. 물론 42평보다 높은 50, 60평보다는 더 유리한 거는 맞지만 여기서 봤을 때 두 가지 장점인데 일단 큰 장점은 송도라는 지역이 인천에서 꾸준히 인구 유입되면서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면 공급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평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가격을 계속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게 지금 갑자기 한숨을 쉬셔서 제가 조금 쓴소리를 드린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내 집을 사려는 구매 심리가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게 낫지 또 전세 끼고 2년 터울 계속 잡아서 202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실은 또 노후될 것이고 계속 금액이 그냥 묶여진 상태에서 갈 것 같으니까요. 좀 그냥 냉철하게 기회를 잡아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자,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모든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돌아오는 10월 31일 토요일과 11월 2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2, 3천만 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세대 주택과 함께 상가 매물 준비했거든요. 오늘 매물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김철문 이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물인가요? 네, 강남 중에서 부천에 속하는 논현 2동의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 고급 주거단지 위치해 있고요. 전용이 상당히 넓은 부분에 실거주에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매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김영조 소장도 두 개의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두 가지 매물 준비해봤는데요.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들입니다. 첫 번째 매물은 전용 면적이 무려 16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성인데요. 아름다운 복층형의 희소성 가치까지 갖춘 복층형, 매매가 2억 9,300, 2,300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 첫 번째 매물이고요.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역 삼성 사옥의 3배 규모입니다. 건축비만 1조 원 이상의 삼성 R&D 센터의 중심에 위치한 1층 단독 전용 상가가 되겠는데요.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총 2개의 다세대 주택과 1개의 상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3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부터 들어볼게요. 네, 본 매물 32세대의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전 세대의 매물이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2세대의 복층만 남아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말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자, 복층하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본 매물 다락방 또는 혹 수납공간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데 본 매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나고요. 무려 복층의 면적이 6평이 됩니다.
이 복층을 서재로 이용하시면 집안의 도서관 하나를 서재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매물을 소액 2,300만 원에 투자 가능하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임대 수익형 동안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자, 임대 수익률이 높은 대로변의 업무 빌딩이 산재에 있습니다. 현대기아 본사, LG 연구단지 등 그 외에도 코트라 도로안전교통공단, AT센터 등 총 270여 개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안정적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복층형이라고 합니다. 저도 복층 오피스텔에 살아봤는데 허리 수그리고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라고 하네요. 자, 주변 입지 여건 어떨지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앞으로 양재동 꼭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개발 호재와 더불어 뛰어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강남이 아마 또 하나의 중심이 된다. 양재동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도로망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도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IC가 이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에 매우 수월하고요. 양재대로, 강남대로동이 또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북으로의 이동과 강동, 송파,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꼭 이 양재동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실 때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경부 IC를 통과하면서 양재 IC부터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양재동이 꼭 이 교통의 중심 요지가 돼가고 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입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의 입지 여건 양재동이 강남역, 양재역, 매봉역 본 매물지가 대로변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생활의 편의시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맛 또한 갖춰져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투자의 목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도 있습니까? 네. 양재동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AT센터, 뭐 삼성 R&D 센터, 파이시티 개발, 또한 뭐 그 그린벨트 개발, 또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 뭐 굉장히 많은 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남권 개발 호재의 뜨거운 감자죠. 파이시티 개발. 토지의 이용 면에서 가장 상위 단계인 상업용지 3만 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25만 평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는 화해단지 개발입니다. 양재도 화해공판장 토지가 무려 2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터와 같은 부지가 이 부지에 20층에서 30층 규모의 고밀도 농업 컨벤션 및 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양재동 주변으로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강남 4대 보금자리입니다. 세곡, 내곡, 청계, 우면 등이 많은 건축물이 들어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양재도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또 이로 인해서 지가 상승 및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상승, 시세 차익이 충분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 예정일이 10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매물 같거든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번 달 30일이 준공 예정일인데요. 자, 실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 아니고요. 완벽한 거주가 가능한 2계층의 공간에 방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아름다운 복층형의 3룸 다세대가 되겠고요. 복층의 면적이 무려 6평, 마음껏 뛰어다녀도 됩니다. 나만의 공간을 덤으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직 종사자 또는 차별화된 다세대를 원하는 안성맞춤 매물이 되겠습니다. 개방감 및 공간 활용도 또한 매우 뛰어나고요. 32세대 단지형이라는 점. 본 매물 또한 풀옵션입니다. 최고 사양의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엘리베이터 등 차별화된 내장재로 건축될 예정이며 이 모든 설치물들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몸만 들어오셔도 되는 도시형 풀옵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런 매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 과연 비싼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네, 오늘 이 물건 방송에 앞서 현장에 시장 조사를 나갔는데 신축 투룸 전용 면적 12평에 분양가가 무려 3억 3,500에서 4천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 인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매물 실사용 면적이 16평입니다.
매우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3룸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가격 2억 9,300만 원, 소액 2,300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2억 7천만 원, 2,300만 원 투자해 내 집 만들 수가 있겠고요. 대출금 1억 8,800만 원을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 현금 투자 5,500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연수익 624만 원, 매월 52만 원, 수익률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부동산 매물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님들의 내용입니다. 평면도나 조감도 잘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용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부 구조, 전용 면적, 설치물 등 중요합니다. 도면만 보아서는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부분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본 매물과 같이 준공을 앞둔 매물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역시 다세대 주택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과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강남 중 뛰어난 입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교통이라든지 상권, 주거 개념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매물은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접 지역의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 이런 고급 주거단지에 접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공급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상업시설, 업무단지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임대차를 또 장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청담동이라든지 이 압구정동, 삼성동 주변 지역에 많은 고급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본 매물 논현 이동 쪽에 상당히 이 지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45제곱미터, 즉 약 13평에서 14평 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 중에서도 면적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전용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높은 임대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소액, 이 매물 같은 3천만 원 아주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변 지역은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가운데 임대를 놓게 되면 수익률이 높은 그런 매물이라고 합니다.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떤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 이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투자를 함으로써 그만큼 부동산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루는 곳이 본 매물 지역 논현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현재 강남구청역입니다. 강남구청역에 보시면 분당선과 더불어 7호선이 교차하고 있죠. 동서남북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블 역세권과 더불어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한 단계 아래쪽으로 보시면 선정릉 공원 있죠. 여기 9호선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시면 바로 아래쪽에 선릉역이 있기 때문에 2호선을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분당선, 7호선, 2호선, 9호선을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이 상당히 뛰어나는 부분인데요.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차병원 사거리 의료 특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의 거리라든지 상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청담동 명품거리, 여기에 또 압구정동 노대오거리라든지 이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급 특화 상품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인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측으로
앞으로 이동하시면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코엑스를 비롯해서 공항터미널, 백화점, 호텔 이 다양한 멀티플렉스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풍부한 임대차 수요 여건인데요.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아래에 3개의 업무단지 축을 끼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봉은사로, 학동로 여기에 도산대로 끼고 있기 때문에 고급 주거단지와 맞물려서 업무타운의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어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선정릉공원이라든지 봉은사 이 주변 지역에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군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의 학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이런 고급 학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군 수요와 고급 임대 수요 이런 부분이 잘 조화된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은 워낙 고급 주거지이기도 하지만 주요 강남의 업무타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자, 논현동에 개발 호재도 있다면 투자 목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현재 보시면 강남의 중심축이 강남역으로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동이 앞으로 삼성동을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삼성동과 직선거리로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동에 영향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통의 기반 축이 현재 보시면 강남역에서 삼성동 주변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역 같은 경우 현재 2호선과 9호선이 양옆으로 동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GTX죠.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인데요. AP 노선 일산이라든지 의정부, 동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심 노선이 이 삼성동을 교체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에 KTX도 의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심에 삼성동을 교체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멀게는 신사 유래선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지하철 노선과 더불어서 광역교통망 8개의 노선이 중심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교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외부에서는 풍부한 유동인구라든지 주변 지역 가치가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매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주변 지역에 코엑스와 더불어서 현대에서 건설 중인 여기에 글로벌 비즈센터가 있죠. 한전부지 개발입니다. 이 양옆에 지하도시를 건설하면서 강남역 못지않게 고급 상권과 주변 지역의 가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보시면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국제교류 복합도시라고 있죠. 여기 한전부지 개발에 105층 글로벌 비즈센터와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높은 2개 동이 추가로 이 주변에 건설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빠르게 2016년 말부터 착공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2020년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출발점부터 앞으로 입주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100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인데요. 여기에 창업허브 팀스타운 이 지역으로 조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4개 동 정도의 약 160개 업체가 2017년도 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변 지역에 고급 인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호재를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2월에 준공될 매물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건물 특징도 설명해 주세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2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총 세대수가 40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의 공간이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본 매물이 총 6층인데요. 본 매물 노열층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구조가 3B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면적이 3.6m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거실 공간과 투룸, 여기에 발코니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은 강남하면 기본적으로 풀 옵션, 고급 그런 사용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물의 입구 부분부터 약 8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인데요. 본 매물이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 실질적으로 13평, 5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전세가를 놓을 경우 보통 3억
분양가 3억 1천인데요. 전세가 2억 8천 이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 주거단지 접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이죠. 본 매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기본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8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8% 정도 임대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매물입니다. 오랜만에 상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에서 1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오랜만에 상가 나왔는데 이 상가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우선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상가 이용자들의 그 이용자 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 삼성사옥의 3배 규모입니다. 건축비가 1조 원. 또 강남 삼성타운 입주 후에 그 인근 상가의 가격이 굉장히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또 본 매물 주변 개발 공간 부지가 없습니다.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나고 상가 이용자들의 동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양 평형이 28평형, 전용 면적이 무려 14평이 넘습니다. 1층 단독 전용 상가고요. 분양가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 평당 1,000만 원대의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매매가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의 입지 여건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었는데 상가는 상가 나름대로의 입지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입지는 우선 임대 상가 이용자들의 임대 수요가 배우 수요가 7만 명이 있습니다. 강남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서쪽 우면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대로변 이면 먹자 라인이 구축되고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으면요. 또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중교통은 4호선 선바이역 버스를 이용하여서는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일반 광역버스의 14개 노선도 이용 가능하겠으며 또 도로망은요. 교대역까지는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고요. 앞으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입니다. 도로망 또한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은요. 삼성 R&D 센터와는 도보 5분 거리 내가 있습니다. LG 연구센터는 담벼락이 같이 붙어 있을 정도의 가까운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도 상가가 부족하고 또 지어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상가 공급 물량의 희소성 가치가 본 매물의 투자 가치로 이어져서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은 상가인 만큼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가 무엇일까요? 네, 본 매물 그 중기적이나 단기적 앞으로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이유가 많은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서울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우면동 일대를 R&D 지구로 계획하고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예비 입찰을 맞춘 파이시티 화물터미널 부지의 3만 평의 부지도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상 R&D 기능을 도입하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 매물지와 붙어있는 우면 R&D의 중심이죠.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 R&D 센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여 명의 소프트웨어나 연구원들, 개발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만여 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LG그룹 또한 LG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4천 명의 연구원이 상주해 있으며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죠. 현대기아 본사 8천 명의 인원 또한 상주해 있으며 그 밖에 KT연구센터, STX 연구센터 200개 기업 부설 연구소, 국책기관 138개, 벤처기업 199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R&D 밸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매물은 삼성전자 R&D 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준공 완료인데 이 상가인 만큼 건물 특징도 상가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네, 5층 중 1층에 단독 전용 상가입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매물인데요. 추천 업종으로는 브런치 카페, 커피숍, 편의점, 미용실 등 상가 부족으로 1층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고 그러한 건물이 되겠으며, 자, 본 건물 2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매우 장사가 잘 됩니다. 1층에 커피숍이 업종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영업성이 뛰어난 그런 상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본 건물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3억 8천만 원이고요. 융자금 1억 8천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1억 7천만 원입니다. 매월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연 수익률 8%가 넘는 수익성 매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가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임대 가능 금액 또 공급 물량 수요 이거 중요한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으로는요. 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발 호재가 그 투자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발품을 팔아서 꼭 이러한 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오늘의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개의 매물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2천 혹은 3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이 상가 매물까지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끝나고도 02-2077-639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구체적인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돈 되는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이죠.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